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TK 합동연설회가 방금 전 끝났는데요. 참 많은 말을 낳고 있습니다. 연설은 어땠는지, 응원은 어땠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등등등등 말이죠. 자, 신의 한수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하여튼 뜨겁게 합동연설회가 이제 개최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응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언론들이 보도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응원 부대의 욕설 야유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그러니까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들이 지지하는 후보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살 찌푸리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생각을 좀 고쳐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제 좀 좋은 점 위주로 오늘 예. 이 연설을 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순서는 어쨌든 간에 뭐 구주복 같은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김진태, 오세훈, 황교안. 지난번과 같은 순서였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일단 김진태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첫 시작을 성주의 아들 김진태, 성주의 아들 진태 인사드립니다. 아지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이제 김진태 후보가 아버님이 경북 성주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성주의 아들 김진태 인사드립니다 이야기했고 오세훈 후보도 똑같습니다. 근데 표현은 좀 다르지만 오세훈 후보는 경북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아들 오세훈 인사드립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상주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경북 상주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주, 아버지가 성주, 경북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김진태 후보는 좀 짧게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첫 리더가 민족중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중흥, 구미 박정희 대통령님 생각을 찾았을 때 박명록이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그 세게 이제 비판을 시작하는데 김진태, 오세훈 후보의 공통점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오세훈,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의 연설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경남에 가도 김진태, 대전에 가도 김진태, 뭐 이제 완전히 분위기 김진태입니다. 뭐 이거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사가 김진태다. 뭐 이런 주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처음까지 시종일관 갔다고 하면 오세훈, 황교안 후보는 대구 경북의 경제 문제를 건드려 놨습니다. 경제 문제. 그러니까 자, 이 대구 경북 지역 연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게 뭔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이런 걸 조사해보고 했는데 지금 경북 지역은요 1인당 개인 소득이 그러니까 세종시 빼고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에서 2등입니다. 이야, 어렵네요. 15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온 PK들은 다 뭐 고관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또 뭐 이건희 뭐 등등 해서 어쨌든 다 성공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고향인 경북은 1인당 개인 소득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심각하군요. 심각해. 그리고 1인당 GRDP 그러니까 영내 총생산인데 1인당 GRDP는 이제 생산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일자리 이런 걸 의미합니다. 대구 26년째 꼴찌입니다. 야, 26년째 꼴찌요. 네. 그러니까 이 서울 사람들은 대구 그러면 굉장히 잘 사는 동네로 합니다. 뭐 대통령도 부자들이 많이 나왔고. 예. 물론 이제 돈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유산 상속받고 한 것 때문에 있지만 이 산업시설이라든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유 산업이 이제 좀 이렇게 시들어고 난 뒤부터는 어디 내놓을 만한 IT 기업도 없고 뭐 없습니다 지금 대구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올해는 제가 조사 안 해봤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청년 실업률이 뭐 1, 2위를 다투는 곳이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세훈 후보는 아주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 권영진 시장이 지역 경제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을 보내지만 대구 경북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이 보수의 심장에 들어가서 대구 경북을 비판한 겁니다. 경제를.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들은 좀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니들 그동안 뭐 했냐입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쪽 지역은 어쨌든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쉽게 되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네. 과연 당신들이 대구 경제를 위해서 뭐 했냐, 경북 경제를 위해서 뭐 했냐는 메시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해법도 제시합니다. 자, 지역의 정치인들도 단순히 SOC 예산 따오는 걸 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자, 오세훈은 대구 경북을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혁신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 어쨌든 오세훈은 나름대로 대구 경북 경제를 연구하고 간 겁니다. 그 다음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역시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수의 심장에서 황교안이 대구 경북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의 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예산만 깎였습니다. SOC 예산은 반토막 났습니다. 울진 신한울 원전 대통령 한마디에 올 수 없댔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는 나름대로 이 대구 경북의 아픔, 이 원전 이거 어쨌든 아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울진과 우리 경북에 들어올 돈 몇 천억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정권 이대로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도 그 전에 연설에 비하면 상당히 내용은 셉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대구 경북 지역 연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대구 경북의 친화적인 콘텐츠로 승부를 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신 대표 같이 봤지만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의 어떤 연설을 합니다. 세련됐습니다. 반면에 예. 이제 황교안 후보는 보면 사실은 조금 아까 그랬죠. 뭐 근데 하면 늡니다. 또 언젠가는. 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연설을 못하는 것보다는 자는 게 낫겠지만 황교안 총리도 지금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좀 진화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오늘은 있다. 물론 이제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 이 연호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자, 황교안이 위기의 대구 경북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쓰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조금 어색했습니다만 어색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뭐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라는 게 신인 아닙니까? 본인이 슈퍼루키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고 또 이제 오늘 상당히 세게도 발언했습니다. 뭐냐? 여러분 가운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살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이끌어내는 연설문을 이제 쓰고 나왔다는 것도 조금 발전한 거고요. 또 하나는 손학규 전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갖다 비판했던 그 말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입니다. 경포대. 황교안의 입에서 경포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대구 경북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하나 더 한 게 이제 저겁니다. 안보 문제를 또 꺼냈습니다. 북핵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무장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대구 경북이라는 이 보수적인 지역의 민심을 겨냥해서 안보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제가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이제 황교안 후보의 이 연설문 전문을 지금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아까 방금 전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연설 전문을 지금 보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연설이기 때문에 흘러 지나가면 금방 잊혀지긴 하지만 황교안이나 오세훈 후보 둘 다 지금 나름대로 메시지는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나름대로 본인이 늘 주장하는 건데 이 중에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개량화된 수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겨야지 총선 승리를 해야지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걸 하면서 숫자를 낸 게 뭐냐면 안철수, 유승민의 득표입니다. 그걸 가져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당시에 1,300만 표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 80만 표, 어쨌든 700만 표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승민 후보가 얻었던 게 220만 표, 안철수 후보가 700만 표에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그럼 두 명을 합치면 900만 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자, 문재인의 1,300만 표를 이기려면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900만 표를 갖고 오면 홍준표의 700만 표하고 합치면 이긴다.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
개혁 보수로 하는 이유가 이거다는 걸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신인이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면서 더 강한 후보가 무너져가는 대우 경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 새 인물이 필요. 그래서 내가 뛰어들었다. 뭐냐면 이 황교안 후보의 말도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디스가 들어갑니다.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자꾸 내보고 뭐 비판하는데 뭐 당대표부터 할 게 아니라 당신 천천히 하라는데 아니다. 내가 바로 구원투수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연설문을 제가 뜯어보니까 황교안 후보도 물론 이제 뭐랄까 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글 읽는 맛이라든지 이런 좀 감성적인 표현은 좀 덜하지만 상당히 논리적으로 뭔가 무슨 메시지를 지금 황교안이 던지는지가 분명합니다. 그 앞에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우 경보의 현실, 예산이 깎이고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이 안보입니다. 안보도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국민을 지키는 이 굴욕적인 국의 평화, 당당하고 확실한 진짜 평화 비교하면서 나는 당당하고 확실한 진짜 평화를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앞에 김진태, 오세훈의 공통점은 경북의 아들이고 박정희를 거론했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오세훈, 황교안의 공통점은 경제를 이야기했다는 거. 지역 경제, 대우 경북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여기는 안보, 여기는 이제 총선 승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야유, 욕, 설령 것 때문에 비판을 좀 했지만 실질적으로 후보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나 이 연설을 지켜보는 유튜브로 보는 전국의 당원들, 국민들은 이 메시지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누가 말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호소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물론 그것도 뭐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자, 이 후보가 현장의 어떤 분위기에서 업돼가지고 했던 그 사자후만큼이나 내가 대우 경북 연설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또 그 다음은 부산 경남입니다. 거기서는 또 지금 부산 경남 또 지금 우리 난리 났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부산에 막 돈을 지금 막 뿌리고 뭐 지금 막 뭐 내려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불경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불경 뒤집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뒤집어졌어요. 또 뒤집어졌죠. 그럼 왜 그런 공청회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나는 참이 한심해 죽겠는 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업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쉽게 될 것 같이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부산 경남에 가면 또 부산 경남에 맞는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무슨 말을 할까? 그 맨 마지막은 수도권입니다. 강원도와 그 연설에서 또 황교안이나 오세훈이나 김진태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넘길 것인지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오세훈 후보의 요지는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우 경북을 산업화의 메카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 지켜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선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이 황교안 총리, 황교안 후보도 경포대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자 주변에 귀족노조, 정교조, 주사파 세력들만 떵떵거리고 있고 불쌍한 우리 국민들은 문 닫고 망하고 쫓겨나고 죽을 지경이다. 어우 셉니다 지금. 세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연설 이런 거는 현장 연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데뷔했기 때문에 조금 뭐 약하죠. 예, 약하고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보지 말고 컨텐츠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뭐 TV 종편 같은 거 보면 뭐 분위기 스타일이 어떻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김진태 후보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이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이유는 참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현장에 나와 있는 그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과만 지르는 그런 거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대우 경북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저는 그래서 오늘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누가 잘했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요. 예. 디지털 조선 TV. 네. 디지털 조선 TV. 거기에는 진성호 의원님께서 출연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진성호의 가라사대, 디지털 조선 TV, 신의 한수 메인에도 달아놨어요.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디지털 조선 TV 영문으로 치시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구독이 늘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지만, 기존의 언론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하여튼, 디지털 조선 TV에도 진성호 의원의 가라사대 나옵니다. 진성호의 가라사대. 꼭 여러분들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김진태 의원, 정말 뭐 지지자들이 열광스럽고 뭐 채팅창에도 김진태, 당대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말이죠. 신의 한수도 적극적으로 막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뭐 다른 후보가 돼도 말이죠. 신의 한수는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일부는 말이죠.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안 되면 난 떠날 거야. 뭐 김진태 후보 지지했던 분들 난 애국당으로 갈 거야. 뭐 난 태극기 부대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계속 공격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되든 우리는 한 몸으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김진태 후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